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 관련 정보 이해 들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 101페이지 4절 워크넷에 이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넷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죠. 근데 이제 노동부 것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직업 정보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직업 정보론을 공부하면서는 사이트 몇 가지 들어가야 되는 게 한국고용정보원, 여기 들어가면 직업사전, 그 다음에 직업전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돼요.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분류죠. 한국표준직업분류,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HRD넷에, 그죠? HRD넷에 들어가면 각종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그죠? 직업능력개발.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배웠던 NCS라 그래서 국가표준 직무능력, 직무능력 표준이죠. NCS라고 치면 또 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 교재에 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보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워크넷 들어가야죠. 워크넷. 그죠? 워크넷 들어가면 구인, 그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게 구인인 거죠. 그 다음에 구직,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 정보를 보러 들어가는 게 구직인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및 심리검사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죠. 워크넷에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업 정보를 하면서는 요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서 실제적인 것들을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워크넷이란 다양한 일자리 정보, 인재 정보 등 각종 취업 관련 정보와 직업 적성 흥미 검사, 사이버 직업 상담, 자맵. 맵은 뭐예요? 지도를 맵이라고 표현하죠. 직업 지도니까 그 어떤 직업, 특정 직업을 쳤을 때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줘요. 물론 뭐 직업 사전이나 직업 전망을 통해서도 직업을 알 수 있지만 또 잡맵을 통해서도 그 해당 직업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직업의 종사자는 몇 명이고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성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맵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찰적 실업이란 얘기 노동시장론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갑니다. 워크넷은 1998년 서비스를 개시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인 구직 정보와 직업 진로 정보를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공 취업 포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역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넷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일자리도 있지만 민간 일자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 진로 서비스, 직업 심리 검사에 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업 정보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진로 상담을 또 받아볼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직업 정보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여성,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에 대한 서비스가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는 채용 정보 검색도 있고 채용 캘린더라는 것도 있고 근무 지역별로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워크넷 구인 인재 정보 검색 내용을 보면 최대 5개 종목의 희망 직종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직종을 그렇게 5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봉이나 월급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교대 근무 여부인지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장애 여부도 검색 조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잡맵 104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잡맵에서 직업 검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서 2011, 2012 잡맵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로서 현재 228개 산업과 462개 직업별 소득이라든가 종사자 수라든가 여성 비율, 남녀 성비죠. 그 다음에 근속 연수 이런 것들을 그 해당 직업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사 잡맵에서 들어가서 치면 직업 상담사에 대한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뜨겠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 봤는데, 여러분들 워크넷 물론 또 이제 워크넷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인, 그 다음에 구직과 직업정보, 그 다음에 심리검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메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 내용도 좀 보세요. 시험 문제에 이 워크넷 자체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 시험 문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워크넷 구인 메뉴에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검색 조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뭐 어떤 걸로 검색해 볼 수 있는지를 요걸 메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직업을 갖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이 맞는지, 어떠한 직종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직업심리검사는. 그래서 직업심리검사는 자신의 직업 적성과 흥미 등의 심리적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 탐색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워크넷 들어가면 청소년용과 성인용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용 직업 심리 검사를 받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인용 직업 심리 검사에는 첫 번째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것도 있다. 적성은 뭐예요? 예, 여러분들 적성,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성격,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적성이라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적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잘 기억한다. 이것도 적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한 번 본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흥미는 뭐예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격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성향인 거죠. 성향. 그러다 보니까 성격은 둘째치고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면 참 좋은데 직업 선택할 때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하는데 재미가 없거나 재미있는데 적성이 없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일치시켜서 직업을 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경우죠. 어쨌든 자, 직업 적성 검사는 본인이 잘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안내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적성검사로 구직자들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해서
적합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검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16개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16개 하위 검사이면서 11개 적성 요인을 검사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적성 요인 해서 언어력, 추리력, 사물 지각력 이런 식으로 해서 적성 요인이 11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11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위 검사는 16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박스를 보면 그 적성 요인은 언어력에는 하위 검사로서 어휘력 검사도 있고 문장 독해력 검사도 있다. 말 그대로 어휘력 검사는 단어의 뜻을 잘 안 되든가 뭐 이런 거고, 문장 독해력은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리력 검사, 말 그대로 숫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계산력 검사는 말 그대로 정말 사칙연산 잘하는 걸 보는 거고요. 자료 해석력 검사는 제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들을 잘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리력은 수열 추리 완투가 있고 도형 추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수열 추리는 그거죠. 중간중간에 가로쳐 놓고 여기에 알맞은 숫자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도형 추리는 뭐예요? 뭐 어떤 뭐 이런 뭐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걸 이렇게 뒤집었을 때는 어떻고 저걸 저쪽으로 펼쳤을 때는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도형 추리인 거죠. 도형 추리 검사. 그 다음에 공간 지각력은 말 그대로 공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조각 맞추기도 있고 그림 맞추기도 있다. 그 다음에 사물 지각력은 지각 속도 검사도 있고, 그래서 뭐 숫자나 뭐 그림 같은 걸 보여주고 방금 지나간 건 세 개를 다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상황 판단력 검사는 말 그대로 어떤 일상생활에서 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능력은 기계능력 검사 하나만 있죠. 여기도.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고, 집중력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해 글자나 방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도 알아맞추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으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색채 지각력 검사는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뭐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육착력 검사는 말 그대로 생각이 좀 팍팍 잘 돌아가거나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 유착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셔붕 능력, 말 그대로 손과 발 혹은 이런 것들 서로가 이제 셔붕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직업 적성 검사를 봤죠.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적성 검사는 우리 나왔던 것처럼 성인용 첫 번째는 성인용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는 16개 하위 검사와 11개 적성 요인, 16개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말 그대로 S는 쇼트에 쇼트, 짧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흥미 검사만 봐요. 흥미 검사. 어떤 직업에 흥미를 갖고 있느냐, 선호하느냐죠. 세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은 롱이에요, 롱.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길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흥미. 두 번째가 성격 검사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사 검사까지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게 L형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은 흥미검사로 홀랜드가 얘기했던 육각형 모형에 대한 검사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습형. 뭐 짧게 리아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분야에 본인의 그 흥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성격 검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외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외향성이라고 보고요. 호감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에 대한 모습을 좋게 보여주기 위한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실성은 말 그대로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 불안정성은 이거는 불안정성이니까 높을수록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높은 단어가 안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참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안을 느끼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말 그대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창의성이나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생활성 감소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본인의 어떤 모습들을 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지향,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과 잘 즐겁게 잘 어울리는지, 독립심,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의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가족 친화,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서 가족들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비난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야망, 본인의 어떤 이제 야망인 거죠. 꿈. 그 다음에 학업 성취,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을 성취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성, 운동선호, 종교, 직무만족 이렇게 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신한테는 이것들을 다 봤을 때 어떤 직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죠. 예. 그 다음에 청소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용도 직업 흥미검사가 있는데요. 청소년용은 직업 흥미검사가 우리 그 교재 10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6개의 일반 흥미 유형과 13개의 기초 흥미 유형을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흥미 유형 6가지. 그래서 일반 흥미는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 리아색이에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걸 보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본다는 거죠. 현실형에는 기계기술 쪽에 현실형도 있고 사회 안전 분야 쪽에 현실형도 있고 농림 쪽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중학생용. 그 다음에 고등학생용 청소년 직업 흥미감 검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용 청소년 적성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고등학생용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적성 검사, 이거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어떤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능력 이런 식으로 또 하위 검사를 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용 적성 검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뭐 공간 능력 등등등 해서 각 분야의 능력을 좀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 도움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워크넷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취업 가이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성취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취는 성공적인 취업의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많이 실패해봤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자신감도 좀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 실직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구직자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구직 기술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 희망 프로그램, 그냥 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희망 말 그대로 좌절하거나 혹은 뭐
이미 그냥 구직을 포기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할 수 있다. 당신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위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고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 인간관계 향상이라든가 취업, 그다음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실. 이건 성공적인 실버의 약자예요. 중장년 이후겠죠. 그럼 성공적인 실버니까. 그래서 50세 이상이 중장년, 50세 이상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알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직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고 일자리 정보에 탐색해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같은 구직 기술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이제 그 50세 이상이라고 한정하면 되겠죠. 성실은. 그 다음에 주부제 취업 프로그램. 주부제 취업. 말 그대로 경력 단절 여성을 얘기하죠. 경력 단절 여성. 결혼이나 출산, 육아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갔던 여성들 있죠. 이런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플러스. 그래서 이거 주로 이제 청년 취업. 그래서 커리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그래서 커리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의 플러스에서 이제 캐플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청년 취업 준비생의 직업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취업 서류나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면접 같은 것들을 좀 기술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라는 게 있어요. 올 A 같기도 하고 올라죠. 그래서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르다. 어디에 오르는 거예요?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취업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사기도 높이고 혹은 자신감도 높이고 성취감 이런 것도 높이는 그런 오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올라 프로그램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중 특히 오랜 실직이나 취업 실패로 인해 취업 의욕이 꺾이고 자신감이 낮아진 청년들을 위해 개발을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다. 취업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 다음에 하이라는 프로그램이다. 하이스쿨.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윈드. 이거는 해외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이 있죠. 결혼 때문에. 그런 여성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취업 특강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정말 뭐 단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단기에.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하루에 끝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요령 이런 등등등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간이 3, 5일이라면 이거는 뭐 3, 4시간 만에 딱 끝내는 그러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알선을 할 때 실무적인 부분들 고용센터나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원으로 살아갈 때 취업 알선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직업 알선의 원칙이 있어요. 적격자 알선의 원칙. 말 그대로 적합한 사람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쪽의 사람을 뽑는데 이쪽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적격자를 알선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구직자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당신 그거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 뭐 이렇게 윽박 지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익의 원칙. 공공성을 지키라는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평. 뭐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쪽은 잘해주고 보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구직자가 기독교 신자. 아, 이 사람한테만 잘해줘야지. 불교 신자 오니까 에이씨, 쟤한테는 해기치니까 예, 그래서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평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 명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면 그 근로조건을 자세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업무는 뭐를 하고, 휴가는 어떻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근권 내의 거주자 알선의 원칙. 일반적으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줘야지 뭐 두세 시간씩 출근하는 거리에 있는데 소개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선은 통근권 내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 보장. 이 구직 알선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어디 가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비밀 보장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 시스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워크넷 들어가면 구인, 구직, 직업정보하고 심리검사. 요 사이트 클릭하는 게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직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게 해줘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직업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직업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 그래서 직업 정보에는 뭐 직업 사전도 있고요. 직업 사전도 있고, 직업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잡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과 정보도 있습니다. 예, 학과 정보. 이걸 뭐 별도로 봐도 되고, 직업 정보에 하나로 봐도 되고, 학과 정보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 안에 굉장히 직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코리아 네트워크 for occupations and workers에서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사이트 자체가. 그래서 어떤 구직자들이든가 에 대해서 진로나 경력을 설계할 수도 있고, 진로 상담 받을 수도 있고, 구인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직업 정보로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정보, 그 다음에 직업 탐방, 직업 상담, 이러한 국내 모든 직업 정보를 총망라해서 알려주는 그런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직업 정보 검색 들어가면 직업 사전도 있고, 직업 전망도 있고, 직업 탐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과 정보 검색 있고, 이직학과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진로 자료실 들어가면 직업 정보에 관련된 그런 또 자료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진로 상담,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만의 장점은 직업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직업과 학과 정보를 연계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직업만 볼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학과 정보도 볼 수 있어서, 자, 이걸 통해서 어느 직업으로 가고, 혹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져야 돼. 이런 연계해서 볼 수 있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다음에 직업 전문가의 심층 상담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직업 정보라는 거죠.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인의 인터뷰도 있어요. 직업인. 그래서 직업 탐방이라 해서 현재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직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 직업이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저런 고충이 있고 저런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죠?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키워드로 찾을 수도 있고, 조건별로 찾을 수도 있고,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으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직업을 찾을 때, 직업 찾기 할 때 첫 번째는 키워드로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이다 하고 치는 거죠.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직업 상담원이나 직업 상담사가 뜨겠죠. 그 다음에 조건별로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조건별. 조건별은 두 가지로 평균 연봉 혹은 연봉으로도 볼 수 있고 평균 연봉. 그 다음에 직업 전망으로도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직업 전망은 한국 직업 전망에서 나오는 것처럼 5단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연봉으로 볼 때는 3천 미만,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5천 이상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천 미만,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5천 이상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직업에 대해서. 근데 연봉은 그래도 3천에서 4천 정도에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세요?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업 전망으로는 매우 밝음, 보통, 전망 안 좋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밝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밝음. 세 번째는 보통. 네 번째는 전망 안 좋음. 매우 밝음은 정말 그 직업 중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걸 얘기하는. 상위 10%. 그 다음에 밝음은 상위 20%. 그 다음에 보통은 그냥 중간 이상. 중간 이상. 이건 중간 이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도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라는 것도 있다.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휘력이 높은가, 수리력이 높은가 이런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으로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 지금 얘기했죠. 언어력인지 수리력인지 이런 능력이죠.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 세 번째는 통합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과 흥미, 선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직업 전망. 여러분들 그 직업 전망은 우리가 직업 사전 하면서 좀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6개 분야 200개 직업을 수록해 놨고 향후 5년간의 일자리를 5개 수준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증감, 다소 증감, 현 상태 유지, 감소, 다소 감소, 감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사전을 통해서도 또 직업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직업 탐방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직업인들에 관한 것들을 좀 조사한 거죠. 그래서 눈길 끄는 이색 직업이라든가 직업인 인터뷰라든가 테마별 직업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워크넷 들어가서 이거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과 정보 검색하면 그런 어떤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또 학과도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로 볼 수도 있고 조건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열별로도 찾을 수 있고, 학과 정보 검색 결과에서 결과를 보면 이제 요약 보기로도 있고 학과 소개도 있고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나왔던 학과 혹은 관심을 가졌던 학과가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취업률도 알려줍니다. 해당 학과를 치면 취업률도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영학과다 그러면 4년제 경영학과의 취업률 70%, 2년제 학과의 75%, 이런 식으로 취업률을 알려줘요 또.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직업이 이 학과 나오면 취업률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취업률 높은 학과로 가고 싶으면 그걸 또 보고 나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취업률은 118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졸업자에서 몇 가지 사람들을 빼고 취업률을 냅니다. 그래서 진학자나 입대자 이런 사람들은 빼고요. 그 다음에 취업 불가능자는 교도소에 수용되는 사람이라든가 사망자, 해외 이민 가는 사람이라든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으로 자기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면 빼요. 그 다음에 재외인정자, 종교 지도 양성 관련 학과 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취업률에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학과 나왔을 때 목회자로 임명되든 임명 안 되든 간에 그걸 취업률로 잡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빼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라든가 여자 군인 중에 인관전의 훈련생, 그 다음에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이런 사람들도 졸업자 수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쪽으로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빼주는 거예요. 모수에서.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색학과에 대한 정보도 있고, 직업 진로 자료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직업과 진로에 관련된 정보나 연구 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PDF 파일로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컴퓨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상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워크랩 메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한 번쯤은 클릭해서 들여다보고, 또 내가 회사다 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한 번쯤 해보고, 내가 구직자다 어떤 식으로 구직 정보를 찾을 것이냐 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직업도 찾아보고 심리검사도 한 번씩 해보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이해하고 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야지 잘 맞춥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꼭 실무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워크넷에 들어가서 워크넷에 있는 그러한 메뉴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